자, 오후에 제가 오늘 진행할 방송은 버스킹입니다. 스포트라이트 기업 분석은 아니고요. 버스킹. 오프닝 공지 필독사항에 있다가 장문에 글을 올려놨는데 향후에는 이게 좀 보기 쉽게 디자인화가 될 겁니다. 근데 간략하게 보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의 설명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하는가? 삶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누가 일찍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찍 한 사람이 기회가 더 많고 성공의 길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집니다. 꼭 무조건 일찍 한다고 해서 다 성공은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주식 투자 왜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인지, 필수 항목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 기본적으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겠죠. 그 외에 쪽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니까요. 상위 1% 이내 진입하는 목표를 갖는 분이 있고, 갖는 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원하지 상위 1%에 들어가기를. 부동산을 통한 부의 효과를 목표로 갖는 분도 있고. 그러나 유독 주식시장만큼은 부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다수가 시세 차익을 통한 매매 활용만 하는 관점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주식은 사실상 부정적 선입견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서울 쪽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 많습니다. 주식 위험한 거 아니야? 야, 주식할 돈 없어. 주식 도박이지. 뭐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아는 게 없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주식 계좌 갖고 있는 분은 많다고 하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선입견을 물어보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정보에 의한 주식 대응으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분, 기법을 통한 신개념의 트레이딩 차익 관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주시장을 접하게 되는 분, 대다수가 처음부터 잘못된 시장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누가 친구가, 선배가 주식을 좀 했는데 돈을 벌었다네? 1000만원 넣었는데 한 2달 만에 한 500만원 벌었다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접근하는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주식을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0대 때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식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실패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나는 경제도 모르고 개념도 적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보를 듣고서 추구를 하다가 그게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제 기법 배우러 다닙니다. 아, 이제 나도 누구한테, 친구나 지인들한테 이제 정보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본 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법 배우러 다닙니다. 기법 배우러 다니면서 허송세월 보냅니다. 배우고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게 되니까 지나고 보니까 시장은 이거였다라고. 그때 가서는 심리적인 피폐함, 상황의 어려움들이 봉착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만 사실상 접목하고 활용하는 기회의 시간은, 기회의 여건들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그게 일반적인 우리 주시장의 현재 일반 투자자분들이 대다수 겪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정보를 얻으려고 이런 전문가 방송 및 유사투자 전문 방송을 끊임없이 듣거나 기법 배우려고 듣거나 늘 그렇죠. 항상 고급 정보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일부 극한 세력들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부의 가치 창출 방법에 있어서 과연 어떤 형식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고민을 최소한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주식 투자를 하지? 돈 벌려고. 빙고. 그럼 무엇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가? 돈을 왜 버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빙고. 근데 부의 가치 창출 방법이 주식 말고 다른 건 없나? 있지. 왜 없어요?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다양하죠. 상가 투자, 오피스텔 투자, 아파트 투자, 땅 투자, 경매. 근데 하나를 다 부동산을 보는 거죠. 또 있겠죠. 부의 가치 창출하는 방법이.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사업체를 하나 운영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될 것이다. 뭐 식당을 요식업을 해보던가. 별의별 게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잠 안 자고? 또 본인이 지금 회사에서 지금 7급 공무원인데 공무원 시간에 근무할 시간에 공무를 안 하고 밖에 나서 요식업 장사하고 다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잘리게? 그 사업 안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긴 하죠. 불법적으로 뒷돈 먹는 거. 요즘 이제 거의 없어졌겠지만. 정말로 부의 가치 창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또 공무원뿐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아침에 8시 출근해서 뭐 9시까지 하고 뭐 저녁에 야근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야간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 뭐 대리운전도 있을 거고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또는 병원의 관계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병원 관계자로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또는 뭐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예요. 부의 가치 창출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열심히 환자들 돌보고 진료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의 가치 창출 방법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한테 적합한 걸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자산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라면 부의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넓어지겠죠. 시간은 많으니까. 자본이 크면 클수록 정보를 얻으려고 모임을 다니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런 최적화된 것을 따지면요. 사실상 정보에 의한 부동산 투자라든가 가치 창출하시는 방법의 상위에 있는 분들은 몇 안 됩니다. 대다수가 적은 금액,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의 부족함,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에 있어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가 가장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려도 땅을 보러 가야 되고 상가 투자를 하려도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물건을 보고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철학적 접근의 사고의식이 없이 그냥 무작정 수익,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만 그런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점에서 성공자보다는 실패자가 더 많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최근 흑수저의 이슈가 커지는 사회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 후 20대 중후반의 나이 사회의 첫걸음만 하는 이들에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이는 몇 프로 내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직장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10년, 20년의 장기 프로젝트 같은 꿈 같은 집 구매 능력이 역부족 현상인 걸 맞이하게 될 때 좌절감과 자괴감이 들죠. 솔직히 프로 선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연봉 가장 많이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김태균 선수로 16억인가 18억으로 알고 있죠. 대략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게 최고 연봉이에요. 프로 선수를 비롯한 특수한 직종,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정말 특수한 직종들 있죠.
뭐 그런 사람, 아니면 정말 특별한 스펙, 한국에서 알아주는 인물, 뭐 과학자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어디 출신, 아니면 로펌의 어떤 이런 스펙, 이런 소유자가 아닌 이상은 30대 중반, 초중반 나이에 스스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엄청난 부의 창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의 은덕을 받아 부모님께서 물려준 상속유산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자산이 있어서 자식에게 대물려줄 수 있는 부동산, 너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는 갖고 가야지, 사줄게, 지원해줄 수 있거나, 너 이번에 사업한다고? 그래, 그딴 회사 때려치고 사업해라, 지원해줄게 라거나, 뭐 지원받을 수가 있지만 몇몇 이들은, 그의 대다수의 대한민국 현실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원조차 못 받습니다. 사실상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5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시대는 다 힘들게 살았던 시대니까. 45년 해방둥이와 58 개띠까지 사실상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의 은덕을 받으신 분은 몇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산업성장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산소득이 올라갔고,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게 대다수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자산시장이 올라갔거든. 아파트 한 채, 두 채. 그 사실상 부의 가치 창출 방법이라는 걸 몰랐던 세대라고요. 왜? 시키는 대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했고 직장 들어갔고, 대학 가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었고, 대학을 못 갔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넓혀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어느 시점에 확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여윳돈이 생겨서 땅을 조금 사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정도의 부의 가치 창출 방법만 알았지 다양한 방법의 부의 가치 창출 방법은 몰랐단 말이죠. 이것도 그렇다면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 나는 평생 근로소득으로 살 거예요? 80살까지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사업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창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정년을 60세까지 본다면 그 생산노동은 할 경우 얼마의 소득을 창출할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1년에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대다수 95%가 1년 연봉 1억 안 돼요. 최근에 물가 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 인상분으로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3인에서 4인 가구의 소비는 진짜 두 부부가 합산으로 6천만원 정도 돼야 그나마 평균치를 사는 겁니다. 4천만원 이하면 근근히 살게 되는 거고요. 6천만원 정도 돼야 평균을 좀 사는 거고요. 그 이상이 돼야 조금 더 여유롭게 금전적인 이득을 모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3, 4인 가구 중에서 연봉 6천만원 이상 많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부부가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런 가구나 그런 세대는 자산 증식의 꿈은 없는 건가요? 나중에 국민연금만 갚아서 국민연금에서 주는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될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좌절감이 들죠.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기다 중간에 만약 누가 아프기라도 하거나 또는 사업적으로 실패를 했거나 또는 고용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불가피하게 악재가 터지면, 살다 보면 한 번씩 악재 터지거든요. 그럼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또 헤쳐나오는데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빚 없이 처음부터 쭉 20대부터 출발을 했던 사람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생겨서 어려움이 봉착하는데 정말 자산 증식은 꿈일까요? 모두 다 아파트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산 증식 바른 방법일까요? 부동산이랑 가치 창출의 방식에서도 기본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뭘 합니다. 땅을 사고 싶습니다. 땅 한 평 팝니까? 맹지 같은 거나 팔겠지. 땅이 뭐 한 주, 두 주, 10주 이렇게 팝니까? 안 팔잖아요. 토지를 한번 사고 팔려고 하면 꽤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건물 매매는 도와줘. 저 상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도 돈 벌 것 같은데 상가 살려면 매덕 몇십억이 필요하니까 20대 30대 때 저 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연예인이나 일부 특수직종 프로 선수들이나 몇십억씩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산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라는 것은 아파트라고요. 아파트를 통해 뭐 전매도 하고 아파트를 갭 투자도 해가지고 시세 차익 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자는 집값을 띄우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용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반인들은 진정한 부의 가치 창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창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는 봐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사고라 생각해요. 하지만 합리적인 사람과 알면서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정보가 들어오면 아파트 전매도 해보고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거, 갭 투자도 해보는 겁니다. 또는 분양받는 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종종 들어가서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주식 투자를 왜 일찍 할 수밖에 없는지 답은 나오잖아요. 목돈이 없어, 큰 돈이 없어,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없어, 내 직장 월급은 한계가 있어. 땅을 사고 싶고 건물 사고 싶고 뭘 사고 싶은데 사실상 거기서 얻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행할 수 있는 자금력은 부족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또 봉착이에요. 왜? 발품 팔아야 되는데 발품 팔을 시간이 없어. 또 대학교 나왔더니 학자금 대출에 목물면서 나에게 더 이상의 대출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다가 20대 후반이 지나고 30쯤이 맞이하면 그 30쯤에 이제 조금 어깨 핍니다. 허리 핍니다. 왜? 학자금 대출 갚았으니까. 그러다 보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려니까 막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건 몇천 정도인데 아파트 전세 정도 사는 아파트 전세를 갈까 말까 정도인데 아니면 겨우 서울 수도권 내에서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식의 월세 렌탈을 살고 있는 건데 과연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까? 자신감 결여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부의 효과 꼭 부동산이나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생산성 있는 부의 가치를 추구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산 증식을 향상시키면서 합법적이고 접근 가능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할 가치 창출의 좋은 방법론이자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모두 이롭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정보 접근의 특수성보다는 정보 해석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정보에 기가 솔깃할 이유가 없어요. 매우 합리적인 사고의 수준만 유지한다면 그 수준의 이상으로만 좀 교육받는다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의 목표를 키워갈 수 있는 최적의 가치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최고의 정보가 개발과 맞물려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편법적인 이로움이 있죠. 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국토부 장관인데 뭐 한마디 안 해주겠어? 집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국토부 장관이야. 수창아, 네 아버지 집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누가 알아? 저기 있다, 네 이번에 회사 월급 받은 거 있지? 그동안 모아둔 돈. 예, 아버지. 땅 사놔라,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거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아놓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자꾸 흘러 정보가 돌고 돌잖아요. 그런 게 진짜 고급 정보긴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은 그런 정보에 가까운 게 이로운 건 사실입니다만, 주식시장은 절대 이롭지 않아. 해봐야 깔짝깔짝 발작하는 수준의 단기 상황이라고요. 아니 15년 뒤에 그렇으면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80만원 갈 거 알았으면은 짱 사놨겠어? 삼성전자 사놨지? 안 그래요? 아무도 몰라.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 투자의 기업의 성장과 소멸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건 없건 내가 가졌건 못 가졌건 똑똑하든 안 똑똑하건 좋은 스펙이든 아니든 간에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누가 합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래 갈지? 10년 갈지 20년 갈지? 다우존스 처음에 나와서 구성됐던 30종목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건 GE, 째결치로 유명한 GE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엑슨모빌. 그건 이제 처음 구성은 아니고 그 후에 구성된 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기업들 찾아보세요. 코스피 기업들 찾아보세요. 상장돼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 몇 개나 되나.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사라진 기업도 꽤나 많죠. 그래서 고급 정보는 단기적으로만 맛깔스럽게 보일 뿐이지 전혀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기총껏하고 정보에 휩쓸려 봐야 사기당하기 딱 좋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부동산은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임을 하고 소위 말하면 공무사회라든가 이런 쪽에 관계자들하고 친분을 쌓고 노력을 할까요? 그건 바로 그런 개발 정보를 누구보다 또 빠르게 선점하고 싶어 했어요. 왜? 선점을 해놓으면 내가 자본이 있으니까 그 자본으로 땅을 먼저 매입해놓으면 개발 호재가 2, 3년 뒤 나오든 5년 뒤 나오면 대박 치거든. 근데 그런 땅을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사실상 20대 30대 초반인 자제분들이든 본인 스스로도 그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금이 없고 정보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런 정보에 자본에 휘둘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뭡니까? 돈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가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존재함과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확대되는 가 있다고 봐요. 소위 말하면 유행을 탈 줄 아느냐, 유행을 탈 줄 아느냐, 유행을 읽어낼 줄 아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그 유행이 지나더라도 살아남을 거냐. 이거 판단하는 관찰 능력이에요. 실적 성장을 통한 외형 성장, 그런과 동시에 기업 가치,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관점의 게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게임? 실적 좋은 놈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말처럼 주시장에서는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부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결국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왜 해? 돈 벌려고 하죠. 매출 잘 올리고, 그리고 그 돈을 벌으면 뭐해? 다 쓰면 안 되지. 이익을 잘 남겨야 되겠지. 관리 잘하고, 외형 확장, 돈 남은 걸로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줄 아는 기업.
그 실적 향상을 잘 꾀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관찰 게임과 같은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상장 기업의 가치와 실적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뭐 일일비 하는 거예요. 일일비 할 필요 없어요.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짱돌뱅이 장사꾼이에요? 아니잖아요. 분기별 연간 실적의 추이에 주목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함을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쓰러져가는 기업은 그 전부터 실적이 계속 악화되어 옵니다. 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부침은 있겠지만, 좋았다 나빴다 부침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에서 매출이 성장하든 아니면 이익을 확보하든,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한계에 봉착할 때는 이익을 잘 관리하는 기업, 또는 매출이 증가하니까 이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업, 또 이익이 많은 관점에서 기존 사업에만 안주해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거나 또는 기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업, 이걸 찾는 게임이거든요. 관찰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과거 어느 누구도 이 기업이 이렇게 될 거다, 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100은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확실함은 있죠. 아, 우리 아버지가 권력자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고 쳐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고. 저기 저쪽 땅에다 개발 좀 해. 신도시 개발해. 네, 알겠습니다. 각하. 아, 무조건 100%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의 가치를 창출했던 사람들이 있죠. 일부.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날뛰고서 지금까지도 기득권을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득권 아닌 사람은 평생 남 밑에도 종로를 타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통치 지배를 많은 세월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한 국민들이 많아요. 사실상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그 시점. 그래서 80년대생들 이후 88 올림픽 세대라고 하죠. 그 이후 세대들은 통치 시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한 민주주의 시대가 아닐지언정 문제가 있었던 민주주의 시대였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세대들과 다를 거라고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실적 게임이에요.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내부자는 알겠죠. 그러나 그 내부자도 말입니다. 자기네 기업이 5년 뒤, 10년 뒤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내부자들 알았으면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회장은 주식 다 팔아먹었겠네? 자기네도 모르잖아. 조선업이 이렇게 갔겠지. 기업의 운명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투자금의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거 아닙니다. 20대에 투자를 시작하는 이는 향후 최소 40년 이상 투자할 기회가 부여되는 거고요. 60대 이상인 분들은 그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불투명하죠. 60대 이후에 뭐 이제 누가 먼저 가냐 싸움이 될 거니까. 싸움이라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요, 세대별로 자신의 소득 외에 중요한 거, 다른 소득원 창출의 기회를 목표로 잡고 계획대로 비전을 키워가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근로소득만 갖고 60살 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파일럿, 항공사 파일럿들이 이제 고여액 연봉 자격에서 나오잖아요. 연봉 이제 1억 3천 정도 되는데, 부기장은 이제 1억이 좀 안 되고, 1억 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획이 쓰지. 내가 10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 13억 정도 된다면, 13억 중에서 연간 뭐 소비를 하면, 4천만 원씩 소비하면,
뭐 5천만원씩 소비한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은 모으는 거니까. 그런 파일럿이 된 사람들도 10년간 일했을 때, 예? 그리고 5천만원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10년간 모았을 때 기껏해야 5억에서 7억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기껏해야다는 것은 몇백억씩 지금 뒷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세발의 피지. 일반 중산층한테는 하늘 같은 돈일 거고. 그래서 일찌감치 주식을 해야 돼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기회를 빠르게 선점해서 키워갈 거냐. 당장의 대박의 성공은요, 상위 0.001%도 안 되는 사람들에 해당이에요. 저는 대박은 그래요. 모든 이가 다 대박 성공해? 주식으로? 손은 누가 키워?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그맨이. 당장에 다 그러면 근로자도 내 일 안 해. 주식 트레이딩 하지. 사업자 뭐하러 해? 나 사업 뭐하러 해? 머리 아프게 해? 내가 뭐하러 의대 나와? 죽으라고 공부했더니 병원 가가지고 일하는데, 지금 닥터, 돼가지고 남들이 우러러 보겠지만은 사실상 실속이 없어. 병원이 잘 안 돼. 내가 지금 뭐 평생 서울대 나오고 학교 죽으라고 4년제 대학 공부했더니 기껏해 연봉 받는 게 4천만 원이야. 또는 공무원이 됐더니 내 말 안 듣다고 나가라고 해서 잘렸어. 지금 실업자야. 뭐하러 해? 그 어려운 거? 다 주식하지? 다 주식으로 시세 차익 노리고 매매 차익 노리면서 대박 성공하지? 안 그렇으면 그건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영업적인 전략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런 환상의 꿈을 심어주고 주식 투자를 유인하게 하는 모순된 영업 전략이라고 전 봐요. 증권가에서 수익률 게임 하는 거, 경제방송에 이런 데서 또는 책 장사하는 애들이 마케팅적으로 뭔가 팔려면 임팩트 있는 게 좋거든. 뭐든지 임팩트 있어야 사람이 부각되거든. 핫해야. 핫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자기 세대별로 자식의 소득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투자 목표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40대인데 내 연봉이 얼마지? 내 소득이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무조건 주식 투자를 일찌감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알바 수준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뭐 연봉 150, 180발 연봉이 아니라 월급 급여 200만 원도 안 돼서 먹고 죽을래야 찢어질 돈도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결혼하기 전에 싱글인 사람들은 더욱더 일찌감치 해야 돼요. 왜? 결혼하면 애 키우느라고 나갈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 남들에게 폼 잡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겠지만 더 허리띠 좀 더 돌라면서 종잣돈 마련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시작을 해야 돼요. 40대, 50대 돼서 지금 자식 키우고 자녀 키우고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은 쫄라맬 수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줄이세요. 그래서 종잣돈 가지고 시작하세요. 주식 투자는 반드시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실천으로 옮기고 바른 행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요. 뒤늦게 허우적대면서 남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의식만 갖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하는 개념이에요. 이 기업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고 돋보이기 위해서 수익률 게임대에 나가지 마세요. 놀이터. 그거 놀이터잖아요. 그거 나가서 뭐해? 거기서 1등하면 뭐 연예인급으로 연봉이 올라가나? 광고가 막 들어오나? 그거 한두 사람 얘기잖아요. 전체가 다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는 마라톤과 같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의 노후, 삶의 준수한 풍요로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건강 누가 챙겨줍니까? 내가 챙겨야지. 스스로 내 관리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건강관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은 대박의 현상이 아니라 나의 노동 생산성이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감소합니다. 뇌의 감퇴, 기억력의 감퇴가 오든 아니면 내 근력과 체력이 붙여서
노동 생산성이 감소해지던. 감사합니다. 나이 먹으면 나가라고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 내쫓아 어떻게 나가야지. 그래서 공무원을 자꾸 찾는 이유가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나가는 소리 별로 안 하니, 나가는 소리 안 하니까. 정년은 보장되니까. 시대의 반영이라고요. 그런 노동 생산성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로장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둬야 되는데 정말 자산이 많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많아. 땅도 많아. 부자야. 그러면 더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산층이잖아요. 대한민국 떠받들고 중산층. 그 중산층들이 조금 더 내 노후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더 좋잖아요. 그 소득원이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걸 찾으란 말이죠. 나는 권리분석 잘해. 난 부동산에 해박해. 부동산 쪽 일하세요. 근데 근로자로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버겁잖아요. 땅 보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다가 월차 내고 맨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계약해야 되는데 중요한 시기에 회사에서 회의한다고 하고 출장 보내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인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돈이 또 없네.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네. 그럼 손 놓고 허송사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시간은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시 저도 돌아갈 수 있다면 정확히 군대 바로 가기 직전의 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군대를 안 가고 싶거든. 갈 것 같았으면 ROTC로 갈 걸. 괜히 ROTC 신청만 해놓고 삐껍번쩍한 군악대를 가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어요. 누구나 미련 거 아쉬움은 있잖아요. 청춘으로 가다 보면 다 돌아가고요. 나는 누구나 다 안 돌아가겠어요. 청춘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젊음을 불태우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누구나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주식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개미와 배짱이 나오는 개미처럼 겨울철을 대비한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이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노년기에 배짱이처럼 추운 겨울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사회에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슬프죠? 좀 아쉽죠? 안타깝잖아요. 내가 젊은 날에 조금 더 내가 알았더라면.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을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가 바르게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방송국을 독립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바른 투자의 방향에 동참하고 주식 투자 계몽의 변화 시작이 되는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비전으로 이 낭만투자, 바른투자 방송국을 개국하였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과거에는 서로 1등하기 위해서 경쟁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서로 다같이 A학점을 받는 공유의 시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투자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시작, 그곳이 바로 낭만투자, 바른투자 방송국, 그곳에 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경쟁적으로 저를 만나면 대단한 수익이 납니다. 우리 클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었어요.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나 이 클럽에 5년 차요. 나 이 클럽에 8년 차요. 나 이 클럽에 3년 차요. 나 아들, 딸, 자식들한테도 이 클럽의 방송을 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가족 다 봐요. 아버지 뭐 샀어요? 아버지는 지난번에 여기 방송 보다 보니까 이런 기업, 방송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SK 하이닉스 샀단다. 엄마는요? 그건 안 갈 것 같아. 나는 한국전력 샀어. 앞으로 전기 많이 쓸 것 같아서. 아들은 뭐 샀어? 글쎄요, 저번에 방송 듣다 보니까 2차전지가 간다는 얘기 같아. 아무래도 2차전지가 많이 쓰지 않겠어요? 난 조만간 전기차 뽑을 건데?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샀어요. 아, 그래? 딸은 뭐 샀어? 저번에 최 대표님이
이 방송국에서 얘기하는데 디스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샀어요. 이런 것. 아, 그래? 하나씩 산 건 아니지? 아이, 당연하지, 아버지. 항상 우린 바른 투자니까요.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아버지 제 나이가 이제 28이고 31살인데 앞으로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인생에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할 거 다 하면 재미가 없어.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 왜 마약하는 줄 아십니까? 해보지 다 해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여자도 만나봐, 술도 먹어봐, 담배도 펴봐, 에? 사업으로 성공도 해봐, 친구들한테 칭송도 들어봐, 명예도 얻어봐.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인생에서 뭔가 임팩트가 부족해. 뿅 가는 게 부족해. 남 몰래 할 거 다 해봤어. 하지 말라는 거 몰래 숨어서 했더니 더 재밌어. 근데 정말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에 도박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에이, 뽕 맞는 거야. 뽕. 약 맞으면은, 약 먹고 뽕 맞으면 기분 좋대잖아요. 뭐로 인생을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조금 더 남보다, 지금 세대, 내 나이 때 남보다 조금 더 돋보이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습니다만, 결국 인생 살아보면 돋보이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 주변의 친구, 선후배 또는 사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것, 저녁 식사할 수 있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들. 여행도 꼭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캠핑을 가든 어딜 가든 즐겁게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러면서 한 인생을 살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이라 생각해요. 남보다 꼭 돋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권력을 갖고자 해서 돋보이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은 필히 말년에 후회합니다. 권력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앞에 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남에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런 권력자들이 있을 때 비로소 바른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거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거고, 기득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람들을 막 부리지 않고, 그런 세상을 되길 바랍니다. 투자의 삶, 이 변화되는 것, 제가 이 방송국을 시작하는 의미도 어렵습니다. 공익재단도 아니고 사업적으로 이윤축을 하는 방송국이고 또 그런 비즈니스의 사업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노력이 언젠간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지켜보게 될 것이고, 또 이 기록들이, 동영상 기록들이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전달이 돼서 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과 저소득의 또는 중산층의 경제 개념이 어렵고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냈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국이 다른 클럽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준다. 지난달 니네 2% 먹었냐? 우리 10몇 프로 먹었다. 30% 먹었다. 상한가 먹었다. 이런 자랑하는 클럽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같이 내가 수익률이 꾸준하네요. 내가 수익이 계속 나고 있네요. 처음에 시작했던 자본보다 5년 뒤에 자본이 몇 천만 원 늘어있네요. 그러면서 서로 준수한 풍요로움, 그리고 내 스스로의 건강관리하듯이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개미와 배짱에 나오는 개미처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런 주식 투자의 삶, 낭만스럽게 바른 투자를 하면서 낭만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그런 클럽의 발전으로, 또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란 주식 투자의 지론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